알코올 중독 초기 증상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영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후배랑 합정해서 막걸리 먹었던 영상이고요. 오늘은 로또 전략적 구매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는 논문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로또 매주 수백만 명이 이런 같은 질문을 던질 겁니다. 이번에는 내가 로또에 당첨이 될까? 각자 사람들은 다양한 전략을 씁니다. 생일 숫자만 넣거나 짝수만 쓰거나 홀수만 쓰거나 아니면 직전에 당첨됐던 로또 번호들을 좀 조합해서 쓰거나 아니면 또 직관적으로 고르거나 이런 식으로 번호를 설정을 하는데요. 하지만 정말 로또 선택에 있어서 전략이 통할 수 있을까요? 네, 한 수학자가 이 질문에 수학으로 답을 했습니다. 복권 당첨 번호를 예측할 수 있는가? 이 논문의 제목은 바로 Predicting Winning Lottery Numbers라는 논문입니다. 일단 오픈 액세스가 가능해서 여러분들 모두 찾아볼 수가 있고요. 논문의 저자는 탄도 응크모자케라는 분입니다. 저도 잘 몰라서 찾아봤는데 저기 아프리카어권에서 쓰는 그런 이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탄도라는 이름이 이제 뭐 잠비아나 남아프리카 이런 데서 흔하다고 하네요. 자, 이 영상은 이제 Predicting Winning Lottery Numbers 이 논문이 제시한 전략과 논리를 좀 알기 쉽게 풀어봤습니다. 일단 뭐 앱스트랙트를 보면 그 논문의 시작은 아주 단순한 질문에서 출발을 합니다. 모든 번호 조합의 당첨 확률은 똑같다. 다만 이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 조합은 똑같지 않다. 그러니까 누가 어떤 조합을 고르느냐에 따라서 당첨 금액을 혼자 가져가느냐 나눠 가지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말인데, 그래서 이 논문은 실제 복권에 참여했던 그 선택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람들이 자주 고르는 어떤 조합과 그렇지 않은 조합을 분석을 하고요. 예측 가능한 패턴이 있는지를 통계적으로 좀 검증을 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복권은 무작위 같지만 사람의 선택은 무작위가 아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수학적인 모델링을 통해서 예측 가능한 수의 어떤 전략으로 만든 게 이 논문에서 말하는 3 스트래티지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Prior and Posterior Distribution 이라고 나오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확률을 업데이트할 수 있다라는 말인데, 그래서 사전 분포인 prior 그리고 사후 분포인 posteriour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사전 분포는요,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내가 아무런 데이터를 보기 전에 막연히 생각하는 어떤 확률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로또 번호는 모두 뭐 균등하게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람들은 특정 번호를 더 자주 고르는 성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7이나 12 이런 거는 자주 보여도 39나 45 이런 것들은 잘 고르지 않는 그런 것들을 말을 하는 건데, 그래서 그 과거 데이터를 보면 이 번호는 자주 고른다, 이 조합은 좀 인기가 뭐 있다 없다, 이런 현실적인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정보를 반영해서 이제 확률을 다시 계산하는 게 바로 사후분포, posterior distribution에 해당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무작위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젠 사람들이 자주 고르는 번호 쪽으로 확률을 조금 더 주자. 그게 바로 이 논문의 핵심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단순한 어떤 그 감이 아니라 베이즈 통계라는 수학적 모델을 통해서 정확하게 계산이 되거든요. 베이즈 통계가 뭔지는 다음 장에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논문은 3장부터 본격적인 예측 모델링에 들어갑니다. 가장 먼저 다루는 게 이제 벡터 모델인데요. 벡터라는 게 기본적으로 숫자의 나열을 좀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로또에서 말하는 벡터라는 건, 만약에 로또 번호가 45개가 있다면 1번부터 45번까지 각각의 숫자가 얼마나 자주 선택됐는지를 나열하는 것이 이제 벡터 케이스, 그런 리스트가 바로 벡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사람들이 고른 번호들이, 그러니까 데이터가 수천 개가 있다면 어떤 숫자가 더 자주 선택이 되는지 당연히 알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뭐 아까 말한 7번이 10%의 사람들이 선택을 했고, 39번은 0.5%의 사람들이 선택을 했다면 이 차이를 이제 벡터로 저장해서 그 차이를 막대 그래프처럼 만들 수도 있고요.
자, 이 선택 확률 벡터를 가지고요, 사람들이 얼마나 어떤 숫자를 자주 고르는지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어떤 조합이 인기 있는 조합이고 어떤 조합이 인기가 없는 조합인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의 전략은 인기 있는 조합을 빼고 인기 없는 비인기 조합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상금을 적게 나눠 가질 가능성이 크다 라는 게 바로 이 논문에서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전략인데요. 또 여기서 또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고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사실 이 번호가 당첨되지 않으면 많이 고르든 말든 상관없지 않냐. 근데 이것도 맞는 말인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로또 예측 모델에서 기대값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기대값이 크냐 작냐를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전략적으로 우수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밌게도 그 말이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뭐 당첨 안 되면 말짱황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지 않는 숫자를 고르는 게 기대값적인 측면에서 더 고도의 전략이다 라는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매트릭스 케이스로 가면, 앞에서는 그 숫자 하나하나가 얼마나 선택되는지 이걸 벡터로 저희가 표현했어요. 벡터가 이제 숫자의 리스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조합을 다 알아볼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4장 매트릭스 케이스에서는 그 로또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실제로 고른 번호의 조합을 행렬로 표현을 해둡니다. 자, 간단히 어떤 1번을 얼마나 선택했고 2번을 얼마나 선택했고를 떠나서 1, 10, 12, 23, 27, 42를 어떤 사람이 선택을 했다면 이 조합 자체를 데이터로 넣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정리를 하면 여기선 이렇게 했습니다. 예컨대 그 행에는 한 사람의 선택을 넣고요, 열에는 로또 번호라면 1에서 45번까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행렬 하나만 두고 본다면 수천 명의 어떤 선택이 그 데이터로서 들어가 있는 거겠죠. 이거를 잘 분석해 놓으면 이게 가능합니다. 단일한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숫자들 간의 조합 관계를 분석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은 7번을 고를 때 15번을 함께 고르는 경향이 있다. 이런 연관성의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아까 말했던 비인기 숫자를 판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유리해지는 겁니다. 그 비인기 숫자를 이제 알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대값을 더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유리하다라는 거죠. 이게 조금 다른 얘기인데, 3장 잠깐 다시 돌아가 보면 벡터 케이스에서 멀티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랑 여기 이게 디리클레인데 디리클레 디스트리뷰션이라는 요 그 분석이 나오는데, 이 두 가지 분석을 요건 제가 전공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좀 찾아봤더니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베이지안 그 접근 방식, 분석 접근 방식에서 이 두 가지가 항상 이렇게 짝지어져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멀티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은 기본적으로 결과를 이제 예측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디리클레는 확률 자체를 예측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확률을 알고 있으면 이제 멀티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을, 그리고 확률을 모를 때는 이제 디리클레를 사용해서 확률을 추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를 어떻게 보면은 그 베이지안 통계에서 매우 자주 같이 쓰이는 짝꿍이라고 하는데, 이것만 따로 떼가지고 나중에 분석을 해도 관련한 논문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번호를 고를 때 확률 분포 추정할 때는 디리클레, 실제 확률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어떤 번호를 몇 번 선택했는지 우리가 설명할 때는 멀티노미얼, 이런 식으로 분포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렇게 거울처럼 서로가 연결이 돼 있죠. 예.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공부 조금 더 해가지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행렬로 정리를 했으니까 이걸 실제 계산했을 수 있는 숫자로 바꿔야겠죠. 그 핵심이 되는 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파라미터 알파에 해당이 됩니다. 예, 이 숫자는 이제 확률 분포 모양을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 중에 하나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 알파 값이 크면 숫자 선택이 좀 이렇게 균등하게 퍼질 것이고, 이 알파 값이 작으면 특정 번호만 집중적으로 선택이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알파 값을 좀 정확하게 뽑아내려면 이 논문에서는 지금 이제 3가지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 첫 번째가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그 최대 우도법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데이터가 가장 잘 설명되는 알파 값을 찾는 방식 중에 하나고요. 자, 이제 두 번째부터는 저도 잘 모르는데, 자, 메서드 오브 모멘트라고 합니다. 요것은 이제 또 요 설명만 보면 데이터 평균 분산 같은 어떤 통계값을 활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뭐 알파바 있죠. 평균 가지고 구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대각선 추정 방법. 요 정도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행렬 안에 있는 구조를 활용을 해서 이 파라미터 추정하는 그런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요 방식들은 뭐 다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핵심은요, 사람들이 숫자를 고르는 성향을 수치로 계산을 한다는 것이고, 앞에 첫 번째 있었던 최대의 우도법 정도만 알고 계셔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결과인데요, 우리가 위에서 설명했던 그 어떤 방식들이 실제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됐을까를 여기서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복권 시스템을 이제 분석을 했는데요. 첫 번째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남아공에 있는 로또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6개 숫자를 맞추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로또 시스템과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5 넘버. 이게 뭐 5개 숫자를 맞추는 것 같아요. 보면 오클라호마에 있는 캐시 5 로터리라는 건데, 미국에 있는 시스템이죠. 숫자 5개를 맞추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픽3 로터리 게임이라고, 요거는 숫자를 3개만 맞추면 되더라고요. 예, 어떻게 보면 확률적으로는 이게 가장 좀 쉬울 수 있겠죠. 이 세 가지 로또 분석 시스템을 본 결과, 처음에 말했던 그 숫자 6개 맞추는 게임은 가끔 성공은 했지만, 보시는 것처럼 4개 이상 맞추는 건 거의 이제 뭐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몇 년씩 걸리죠. 그 5개도 마찬가지예요. 5개 맞추는 것도 기본적으로 이제 뭐 숫자 4개부터는 거의 몇 년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흥미로운 게 이제 픽3 마지막 방식인데, 보시는 것처럼 그 번호 조합이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그런 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8개월에 한 번 꼴로 예측이 적중했다라는 것이고, 이 주기 안에서는 어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실제로 실현 가능한 전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사실 3 스트래티지, 3가지 전략을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논문은 이걸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8개월 주기의 예측 적중을 가지고 단순한 패턴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이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거니까요. 자, 주기를 기반으로 실행 전략을 좀 설계를 하는데요. 자, 3 스트래티지를 쫙 보면, 먼저 전체적인 전략은 이런 겁니다. 그 예측이 맞을 가능성이 높은 구간에 가서 점진적으로 자금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참여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지금부터는 이 논문이 제시하고 있는 3 스트래티지, 이거를 본격적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데이터를 보면요, 모델이 예측을 적중시키는 평균 간격이 나오는데 이게 약 한 240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240일을 4개의 60일 구간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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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일 이렇게 나눠서 점진적으로 투자를 늘려가는 방식으로 전략을 짰습니다. 1단계는요, 자, 하루에 한 명이 그러니까 $2씩 60일 동안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총 $120가 되고, 당첨이 만약에 되면 자, $500를 얻게 되고, 결국에는 $380라는 수익이 나게 되죠. 왜냐하면 $120를 투자했기 때문에. 당첨이 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2단계에서는 2명이 하루에 $4씩 총 $240를 투자를 합니다. 당첨이 만약에 되면 $1000가 되고, 그 중에는 $640가 총 순이익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3단계에선 5명이 하루에 $10씩, 그 다음에 600불을 투자해서 당첨되면 $250, 자, 여기 보시면 $250, 그리고 순이익은 $1540가 남게 되는 것이고요. 4단계로 가면 12명이 하루에 $24를 투자를 하게 되고요. 당첨되면 이제 $6000이기 때문에 총 순이익은 $3600 이렇게 됩니다. 4단계까지 해서 실패를 하더라도 총 투자금은 이제 총 $2400가 되고요. 당첨되면 $6000의 순이익은
결국 3,600달러가 나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어폐가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결국에는 240일 안에 예측이 맞는다는 전제 하에 이게 성립하게 되는 전략입니다. 가장 길게는 이 논문에서 말하기로 한 2년 동안 이게 안 맞은 경우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최대한 안전하게 전략을 지속하려면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10만 불을 준비하라고 제안을 하면 10만 불은 얼마야? 이 억 단위죠. 예. 근데 모든 사람이 이제 뭐 그렇게 큰 돈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 나오죠. 없으면 예측 간격이 짧은 부분과 긴 부분을 이렇게 구분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체 예측 간격의 어떤 60%한 정도가 뭐 짧았다 길었다 짧았다 순으로 이렇게 반복이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측 간격이 기본적으로 짧아야지 우리가 당첨될 확률은 좀 높아지겠죠. 그 당첨 예측이 맞았을 때 바로 다음 구간에만 참여를 해도 좀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면 아주 현실적인 전략까지 제안을 해준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로또 시스템과는 조금 당연히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여기서 말하는 픽셀이는 사실 찾아보니까 매일 추첨되는, 그리고 또 번호 개수가 적은 그런 게임을 전제로 한 전략을 이제 3 스트래티지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일주일에 한 번 하고 한 번 당첨되면 이게 뭐 수십억 원 이상의 큰 금액을 주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어떤 여기서 말하는 기대값은 그대로 적용을 하되, 예컨대 인기 번호를 피하고 인기 조합을 피하는 거죠. 자, 비인기 번호와 비인기 조합을 반복해서 구매하는 그런 방식을 쓴다면 적어도 기대값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잘 고르지 않는 어떤 번호나 조합을 좀 알아야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복권을 대상으로 그런 연구는 뭐 찾아봐야겠죠.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뭐 비인기 번호를 전략적으로 구매한다 라는 포인트에서는 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어제 로또 추첨이 있었는데 요거 기반으로 딱 5,000원만 로또를 좀 사보고 그 결과도 다음 영상에서 공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관련된 논문들을 찾으면서 다들 아시겠지만 공개되지 않은 그런 논문들도 있거든요. 그런 논문들은 사실 더 활용하는 데 있어 제약이 많아서 논문 선택하는 데도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찍고 나니까 오디오만 따로 녹음하는 것과 오디오랑 화면 영상 녹음 같이 할 때 음질이 좀 달라지네요. 이것도 제가 한번 해결책이 있는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다룬 논문은 조금 가벼운 로또 예측. 이거 사실 예측이라고 보긴 좀 그렇고, 로또의 어떤 기대값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논문을 찾아봤고요. 누구나 로또가 당첨되고 싶겠지만 뭐 역시 그 어떤 전략은 쉽지 않다. 다시 한번 좀 느껴지는 그런 논문이었고, 다음 논문은 제가 조금 더 유명한 논문을 가져오려고 해요. 여러분들 보시면 딱 알만한 그런 것들을 좀 고르고 있고, 정말 우리의 인생을 전보다 조금 한 발 나아지게 만들었던 그런 종류의 주제들로 좀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